모든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서연 씨, 제발. 미란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 나와 이혼하고 우리를 버린 인간이에요. 25년 전에 갓난아기였던 준호를 두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거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온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준호가 서연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왜 그만해야 하는데? 서연이 준호를 돌아봤어요. 아린이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모두 그만해요. 아린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위험한 상견례가 시작됩니다. 오늘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전 남편이 나타나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한서연은 송거울을 들여다보며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죠. 27살이 된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혼자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일이었어요. 엄마, 준비 다 했어요? 준호가 정장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응, 다 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있네. 서연은 아들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줬습니다. 긴장 많이 되지? 조금요. 아린이네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린은 몇 번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지 짐작이 안 됐어요. 아린이 말하길 아버지는 건설회사에 다니신다고 했고 어머니는 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가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데. 서연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 식당이었습니다. 준호가 미리 예약해둔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가니 아직 상대방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서연과 준호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린이가 정말 좋은 아이구나. 엄마도 마음에 들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아린이를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아린이도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아린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린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우리 아린아, 오늘 정말 예쁘구나. 서연이 아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아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먼저 들어왔는데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뒤이어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들어온 남성은 다름 아닌 김민호, 자신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민호도 서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마치 서연을 모르는 척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린이 어머니 최미란입니다. 미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김민호입니다. 민호도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25년 전에 자신과 갓난아기였던 준호를 버리고 떠난 남자가 지금 아들의 예비장인으로 앉아 있다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인사했습니다. 준호와 아리는 부모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어요. 첫 만남이라 서로 어색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미란이 사교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계속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어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운명의 장난인지. 상견례는 시작되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민호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악몽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미란이 사교적으로 물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정중히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아린이도 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어요. 미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서연을 피해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자신이 버린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니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어머니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미란이 서연에게 물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카페 운영이라는 말에서 서연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서연은 도저히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민호도 마찬가지로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아린만이 부모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린이 민호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미란이 서연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서연과 민호 사이의 묘한 긴장감, 그리고 서로를 의식적으로 피하려는 모습이 단순한 첫 만남의 어색함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실례지만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미란이 일어서면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미란의 눈빛에서 뭔가 추궁당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미란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마주봤어요. 준호 어머니, 혹시 우리 남편과 아시는 사이신가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서로를 의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처음 만나는 사이라면 저런 식으로 어색할 리가 없어요. 미란이 다그쳤습니다. 저는 서연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설마 당신들 옛날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니죠?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침묵으로 답했어요.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미란 씨, 저는 서연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미란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아요. 미란이 고개를 젓더니 갑자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에요. 제발 오늘만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우리 아린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아이가 얼마나 이 결혼을 행복해 하는지 아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가정만은 지켜주세요. 당신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서연은 미란의 절박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같은 어머니로서 미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란 씨의 말씀도 이해하지만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도 행복해 보이잖아요. 우리 서로 아이들을 위해서 참아요. 네. 미란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 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민호는 자신과 준호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가 자신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요.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의심받을 거예요. 미란이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걸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잠시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창백해진 얼굴, 떨리는 입술.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가니 준호와 아린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고 민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많이 기다렸죠? 미란이 밝은 척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앉았지만 가슴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상견례는 겉으로는 무난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내내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린의 아버지인 민호를 보면서 묘한 기시감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민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민호가 아이고 허리야라면서 허리를 짚는 모습을 본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허리 아플 때마다 하던 그 똑같은 동작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민호가 물을 마실 때 컵을 돌리는 버릇, 생각할 때 턱을 만지는 습관까지 모든 게 준호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서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란도 형식적으로 대답했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민호를 관찰했습니다. 말하는 투, 웃는 방식,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왜 이렇게 낯익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준호는 내내 생각에 잠겼어요. 서연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악몽 같았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서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린이 아버지분이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가 특이했는데? 글쎄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버릇 같은 것도.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서연이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민호가 생각에 잠길 때 턱을 만지는 모습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었고 업무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오늘 하루 종일 멍하네.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준호가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준호는 서연을 마주했습니다. 서연도 오늘 하루 종일 불안해했던 것 같았어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거든요.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서연의 목소리가 경직됐어요. 어제 아린이 아버지 말인데요. 정말 처음 보는 분이 맞아요? 준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아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서연이 반문했습니다. 엄마는 모르겠지만 저랑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버릇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그런 건 우연이야.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 서연이 둘러대려 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죠? 서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예리한 관찰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준호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정말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야 해요? 준호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준호야, 앉아라. 서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어요.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무슨 거짓말이요? 어제 만난 아린이 아버지, 김민호라는 사람. 서연이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준호가 다그쳤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다. 준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김민호. 그 사람이 너의 친아버지야.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버린 사람이야. 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만난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그리고 그 사람의 의붓딸과 자신이 결혼하려 했다니. 이럴 수가.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린이 들어왔어요. 준호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 오빠, 깜짝이야. 아린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다가 두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멈췄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그런 표정? 아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린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여자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린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린아, 오늘은 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아린이 불안해했습니다. 준호는 아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린아, 우리는 결혼할 수 없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야. 준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린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숨이 막히는 듯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린아. 준호가 급하게 아린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충격에 휩싸인 채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었습니다. 아린은 준호의 집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난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부모님께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미라는 딸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계속 물어봤지만 아린은 그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아린아, 며칠째 그러고 있니? 준호와 무슨 일 있었어?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린이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전 상견례에서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미란 씨,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미란이 불안해했어요. 아이들이 알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내 가족은 다시 그 한정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무거운 침묵이 식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준호에게서 전화를 받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정신을 차릴 수 없었거든요. 아빠, 아린이 민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준호 오빠의 친아버지가 맞아요?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아린아, 대답해 주세요. 아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도 민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뭘 말하시려는 거죠? 27년 동안 우리가 없는 줄 알고 사셨나요? 준호야, 그건. 민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건 뭐요? 그때도 변명이었고 지금도 변명인가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미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일단 차분히. 차분히? 서연이 미란을 쳐다봤어요. 미란 씨는 이 모든 걸 알고도 계속 숨기려고 하셨잖아요. 그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말 웃기는 소리네요. 당신 남편이 우리를 어떻게 버렸는지 아세요? 민호가 서연을 말렸습니다. 서연아, 그만. 그만요? 서연이 민호를 돌아봤어요. 이제 와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25년 전에 갓난아기와 함께 내팽개쳤을 때는 언제고? 식당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미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인생을 망쳐놓고도 체면을 차리라는 거예요? 준호가 아린을 바라봤어요. 사랑했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복잡한 감정뿐이었습니다. 아린아, 이 모든 게 너무 잘못된 거야. 오빠.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서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서연 씨, 제발. 미란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 나와 이혼하고 우리를 버린 인간이에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들에게 쏠렸어요. 25년 전에 갓난아기였던 준이를 두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거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온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준호가 서연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왜 그만해야 하는데? 서연이 준호를 돌아봤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이 사람이 알아야 하지 않겠니? 아린이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모두 그만해요. 아린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린아. 민호가 딸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아린이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준호도 민호를 노려보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나 보죠?
준호야, 미안하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준호가 차갑게 웃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27년이 해결되나요? 미란이 급하게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요. 이렇게 싸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져요. 서연이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아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는 아린을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고통스러웠거든요. 상견례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이들을 바라봤고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두 가족 모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상견례는 최악의 결말로 끝나고 말았어요. 파국으로 끝난 상견례 이후 양쪽 가족 모두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린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민호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당신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준호가 당신 아들이라는 게?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미란아. 말할 기회를 찾지 못했어. 말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린이가 상처받을까봐. 아린이가 상처받을까봐? 미란이 비웃었어요. 지금 우리 딸이 어떤 상태인지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이복 오빠라니 이보다 더한 상처가 어디 있어요? 민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미란이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때 아린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어요.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사랑에 빠졌을 때의 행복, 결혼을 꿈꾸던 순간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준호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돌아온 준호는 자신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방 안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문 열어라. 서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부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책상, 의자, 액자. 분노로 가득 찬 준호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있었거든요. 젠장. 준호가 소리치며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엉망이었어요. 준호야. 서연이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너를 지키고 싶어서였어.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키고 싶어서? 준호가 울부짖었어요. 이게 저를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이복 누나라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서연이 아들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서연을 밀어냈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제 와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준호야,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상견례에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럼 그때 말하셨어야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왜 아린이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말이 맞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죄송하지만 아이들 일은 이제 정말 불가능해요.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란 씨, 서연이 말하려 했지만 미란이 막았어요. 우리 아린이는 어젯밤부터 계속 울고만 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남편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우리 아이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어요. 전 남편이에요. 이제는 남남이라고요. 남남이라고요? 미란이 비웃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복 남매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서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파혼입니다. 미란이 최종 통보를 했어요.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아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린아, 나야. 오빠. 아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인걸요. 그래도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오빠.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린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아빠도 우리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시고. 그럼 우리 둘이 도망가자. 그럴 수 없어요, 오빠. 우리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다시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모든 걸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엄마. 준호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한다니. 서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25년 전 민호에게 버림받았을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도, 꿈도, 미래도.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났어요. 파혼 선언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린의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린은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민호가 왜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는지, 그리고 엄마와 결혼할 때 과거를 말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에 가볼게요. 아린이 처음으로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아린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아빠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 미란이 만류했어요. 그래서 더 가봐야 해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아린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회사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아린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민호는 당황했어요. 며칠 동안 술만 마시고 있던 그는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린아, 왜 여기까지? 민호가 사무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니. 민호 씨. 아린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린아. 왜요? 왜 엄마와 재혼하면서 과거를 숨겼어요? 아린이 다그쳤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저를 잃을까봐요? 아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결국 모든 걸 잃은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우릴 기만했죠? 왜 서연 이모와 준호 오빠를 그렇게 버렸어요? 민호는 25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젊고 무책임했던 자신, 갓난아기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도망쳤던 비겁한 과거. 그때 난 너무 어렸고 무책임했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거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엄마와 결혼할 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속였어요? 아린이 따졌습니다. 너희 엄마에게 말하면 결혼이 안 될까봐. 민호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결국 자신만 생각한 거네요. 아린이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서연 이모와 준호 오빠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복만 생각했던 거예요. 민호는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아린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아린아, 하지만 너만은 정말 소중했어. 너를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라고요? 아린이 냉소했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준호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아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린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운명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꿈 같았죠. 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고통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린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랑은 거짓 위에 세울 수 없다는 걸요. 아린아, 그렇지만 아니에요. 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면 정직해야 해요. 서로에게 숨기는 게 없어야 하고요. 민호는 딸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요? 저는 결정했어요. 아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뭘? 준호 오빠와의 결혼을 포기할 거예요. 아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아린아, 그럴 필요까지는 있어요. 아린이 민호를 막았습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된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만난 것 자체가 운명의 실수였던 거죠. 민호는 딸을 말리고 싶었지만 아린의 결단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뭐라고?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와 당신을 보고 있으면 계속 이 일이 생각날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아린이 말했습니다. 아린아, 그래도 여긴 내 집이야. 아니에요. 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였어요. 아내의 신뢰도, 딸의 사랑도. 아린아, 아빠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어요.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무실 안은 적막했고 민호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그날 저녁 아린은 집에 돌아와서 미란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엄마, 저 결혼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집도 떠날 거예요. 미란은 딸의 결단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린아, 엄마가 미안해. 이런 일로 내가 고생하게 해서. 미란이 딸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건 그 사람 때문이에요. 아린이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그날 밤 아린은 준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만나서 말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사랑했던 시간들, 함께 꿈꿨던 미래들,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린이 준호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익숙한 아린의 글씨체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다시 만나자는 내용일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죠. 하지만 편지를 펼쳐본 준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준호 오빠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려요. 하지만 오빠를 직접 만나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우리는 끝이에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계속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줄 것 같아요. 오빠도 저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린 올림. 준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급하게 아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아린아, 아린아. 준호가 아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린의 집 앞에는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린이는 어디 있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아린이는 이미 떠났어요. 미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디로요? 어디로 갔는데요? 말할 수 없어요. 아린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미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집에서 나왔어요. 며칠 동안 술만 마셨는지 비틀거렸습니다. 준호야. 민호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할 말은 없어요. 준호가 민호를 노려봤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호가 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아빠.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25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해요? 준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향했지만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정신이 없었거든요. 길가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한강으로 갔어요. 혼자 술을 마시며 아린을 생각했습니다. 아린아, 왜 이런 일이? 준호가 중얼거리며 술을 마셨어요. 술이 들어가니 모든 게 더욱 슬펐습니다. 아린과 함께 걸었던 이 길, 함께 앉았던 이 벤치. 모든 곳에 아린의 추억이 있었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준호는 계속 마셔댔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서연이 걱정해서 전화하는 걸 알았지만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준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준호야. 서연이 깜짝 놀라서 아들을 부축했어요. 엄마. 준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아린이가 떠났어요. 뭐라고? 서연이 놀랐어요. 편지만 남기고 어디로 갔는지도 안 알려줬어요. 준호가 서연에게 기대며 울었습니다. 서연의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자신이 죽고 싶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준호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맸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도 나와서 계속 술만 마셨어요. 서연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준호야,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아린이도 슬퍼할 거야. 서연이 말했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어요. 슬퍼하다니요? 저버리고 간 사람이 뭘 슬퍼해요?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한편 민호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며칠째 나오지 않는 민호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담당 임원이 연락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김 임원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데? 부사장이 화를 냈어요. 집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비서가 곤란해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됐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라는 민호와 말도 하지 않았고 아린마저 떠나버려서 집안은 썰렁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미란이 민호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미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가정도 회사도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준호를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다 망쳐놓았어. 서연이 아들을 안고 흐느꼈어요. 엄마. 준호도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두 모자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오열했어요. 각자 다른 이유였지만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도, 가족도, 꿈도,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겉으로는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린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회사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지만 예전 같은 활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아린이 다니던 대학교 앞을 지나게 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아노가 연습실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거든요. 쇼팽 녹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린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연습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뒷모습. 정말 아린이었어요.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린의 모습이었거든요. 많이 야윈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피아노 연주가 끝나자 아린이 일어섰습니다. 문 쪽을 향하던 아린은 유리창 너머의 준호를 발견하고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어요. 그리움, 사랑, 아픔. 모든 감정이 그 짧은 순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린이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오빠. 아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린아. 준호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지나가다가. 준호가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린을 찾아 헤매다가 온 거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럭저럭.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아직도 힘들어.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도 많이 힘들었죠? 너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 준호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요, 오빠. 우리는 안 돼요. 왜? 아직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준호는 절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아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떠날 거예요. 해외로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뭐라고? 준호가 놀랐어요. 다른 길을 선택할 거예요. 여기 있으면 계속 오빠 생각만 날 것 같아서. 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린아, 제발. 오빠도 저를 잊고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린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아린아. 준호가 불렀지만 아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연습실 복도에 홀로 서서 아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아린이 정말로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공항에서 아린의 뒷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민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민호는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미란과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결국 사직하게 됐습니다. 모든 걸 잃은 채로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네. 서연이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민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25년 전에 우리를 버렸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당신이 버린 게 나 하나인 줄 알았지? 서연이 계속했어요. 결국 당신은 우리 모두를 잃었어. 준호도, 아린이도, 미란 씨도, 회사에서의 지위도. 나도 알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서연이 일어섰어요. 당신은 이제 혼자서 그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야 해. 서연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고마워.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가? 준호를 낳게 해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준호였거든. 서연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아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어요. 가끔 아린이 좋아하던 음식점 앞을 지나거나 함께 걸었던 길을 걸을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아린이를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죠.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서연도 아들의 성숙해진 모습을 보며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그 무렵 민호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준호와 마주쳤어요. 아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준호야. 민호가 말을 걸려 했지만 준호는 그냥 지나쳐 갔어요. 민호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뿌린 씨앗이었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무너진 두 집안의 잿더미 위에서 끝났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됐고 과거의 죄는 현재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 남긴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